안녕하세요. 저는 32명의 여성이 5명의 작은 혼합 가족 출신입니다. 부모님 자신의 의붓 형제 36남과 의붓 자매 35녀, 저는 가족과 조금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남편 33m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아버지가 재혼하시기 전에 부모님 집까지 차로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사들이 제 다리를 절단해야 저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렸을 때였고 목발을 사용하여 자랐습니다. 그리고 의족 아직도 걷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거의 익숙해요. 사고로 인해 부모님의 관계가 타격을 입었고 결국 이혼한 아버지가 양육권을 받고 새엄마와 재혼했습니다. 2년 후 새엄마는 이미 전생에 딸 2명을 낳았습니다. 둘 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왔고 인생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제 의붓 형제자매들은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의족을 제가 나가거나 그들과 놀지 못하게 했고 그들은 목발과 의족을 숨긴 다음 제가 찾을 수 있도록 침실을 재배치했습니다. 부모님께 불평할 때마다 도움을 받을 만한 것을 들고 다니기 어려웠습니다. 스포츠를 망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고 게임을 즐기라고 했습니다. 가능할 때마다 그들을 피하면서 혼자 지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파트를 이사할 때 감사했습니다. 내 침실이 있어서 우리의 상호작용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다리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방법을 찾았지만 심지어 학교 사람들에게 엄마가 음주운전을 해서 다리를 잃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를 바로잡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유일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의붓 형제자매들은 장애인에 대한 혐오에 대해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애인은 능력이 없으며 그렇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10대가 되면서 더 심술궂어졌지만 그들은 잘 빠져나오거나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위협하는데 능숙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둘 다 대학에 갔을 때 상황은 나아졌습니다. 최근 제 이복 누나가 도움이 필요하고 며칠 동안 저와 함께 살고 싶다고 전화했습니다. 내 의붓 여동생을 정리하고 나는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서로 다른 직업에서 성공했습니다. 나는 지속적인 이동성이 필요하지 않고 빨리 추적이 가능했기 때문에 기술 분야의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내 여동생은 계절에 따라 활발하게 사업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호황을 누렸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백업 계획이 없었고 전자상거래로 전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주요 고객을 기술에 정통한 경쟁업체에게 잃었고 그녀가 오라고 요청한 재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몇 주 동안 나와 함께 살면서 그녀는 다른 사업 옵션을 알아보거나 전자상거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나는 그녀의 요청을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만 이제 내 형제자매들은 눈에 보이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놀리거나 미묘한 불쾌한 농담을 하는 경향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피부가 거칠어졌지만 나는 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나는 위타가동이 있습니다. 십절단 장애가 있는 남성저는 제 아이가 예민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제 여동생이 자신의 상황을 비웃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그런 불쾌한 일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결정한 이유가 있고 이제 우리 가족은 저에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그들로부터 옹호한 적이 없는데도 제가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그들이 유치한 장난을 쳤기 때문에 발걸음을 옮길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나는 그들의 재미에 대한 생각이 내 사회생활에 영향을 그는 나를 보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잠재적인 괴롭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 사람을 다리 없는 낯선 사람이라고 부르며 내가 가족보다 낯선 사람을 선택한 큰 멍청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여기 멍청인가요? 업데이트 내 여동생이 다시 전화해서 내 결정을 재고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살 수 없다는 내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나와 함께 나는 그녀에게 왜 그녀의
중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없는지 물었고 그녀는 합리적인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 아이들이 나의 우선순위이며 여기에는 나의 위탁자녀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내 집에서 낯선 사람이 아니며 나는 그녀보다 그를 수천 번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며 나는 괜찮습니다. 내 결정을 이해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그렇지 않다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렛 작전화 당신의 아버지는 시간이 지나도 더 현명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를 그녀의 거짓말로부터 보호하기를 거부한 남자에 대해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버지보다 더 나은 부모로 성장해서 정말 기뻐요. 당신의 의붓 언니를 당신 집에 들이지 마세요. 그녀는 분명히 그녀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보호해야 할 아이가 있는 그 사람이 전부입니다. 당신의 여동생은 가서 살펴보세요. 그녀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야기 이 글에서 계속 텍스트를 제공하기 위해 저는 35명의 여성이 제 남편 37명의 남성과 결혼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는 관련되지 않은 2명의 어머니로부터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7살이고 10살일 때 저는 오랜 일하고 힘든 일입니다. 시간 현명 남편은 제가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잠시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근무 시간 중에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시간 동안 시간이 없다고 말했고 어제 일이 끝날 때까지 아이들은 그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친구의 약혼 만찬에 참석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휴가를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들을 위해 하거나 테이크아웃을 주문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요리할 시간이 없으며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테이크아웃은 테이블에서 제외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티에 가는 것보다 저녁을 요리할 거라고 2시간 뒤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배고프다고 해서 어리둥절해서 아빠가 저녁을 요리해줬냐고 물었더니 안 줬다고 게다가 와서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정확히 오후 7시에 요리를 하라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 빠진 제 자신이 화가 나서 회의에서 몇 분을 쉬고 근처 식당에서 테이크아웃을 주문하고 아이들에게 먹이를 준 다음 TV를 시청하게 한 다음 자고 밤 11시에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요리를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후 나에게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테이크아웃을 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그가 나를 속여 아이들을 위해 요리하도록 한 후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내가 바쁜 줄 알면서 음식을 시켜주고 먹여주면서 내가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는 내가 의붓 자식들보다 일에 더 관심이 있다고 소리를 질렀다. 신은 나를 이기적이라고 금하고 위층으로 올라가 말을 거부했다. 그는 여전히 찡그린다. 오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친구의 약혼에 대한 정보가 엉망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해요. 남편은 대학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 행사를 놓칠 수 없다고 말했고 게다가 그는 화가 났다고.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지금은 집에서 만든 건강한 식사 요리를 거부하고 그 사람에게는 안 되는 줄 알면서 테이크아웃을 주문한 나에게 내가 바쁘다는 사실 외에 그 사람이 요리하기를 기대한 이유는 그 사람이 보통 그들을 위해 요리를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 둘 다 그 사람은 일을 하지요. 하지만 거의 일주일에 2번만 창고에서 일해요. 친구의 아버지가 창고를 소유하고 있고 그는 어머니에 대한 더 맥락을 활용합니다. 한 사람은 전처이고 다른 한 사람은 전 여자친구입니다. 둘 다 재정적인 이유로 떠났다고 말했지만 당신이 일하고 있던 아울렛 작전이 아니라 당신 남편이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 파티를 우선시했다는 것은 완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기적이고 유치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에게 직접 거짓말을 한 다음 그가 파티에 참석하는 동안 업무 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그의 책임을 당신에게. 이는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할 무례한 수준입니다. 그는 자신이 당신에게 벌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불평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테이크아웃을 원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이제 부모로서의 일을 했어야 했는데 은 아니지만 몇 가지 논평을 위해 테이크아웃하는 것보다 결혼 생활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일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것보다요.
또는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강요하기 위해 그의 아이들을 배고프게 할 의향이 있으며 지금은 당신을 처벌하기 위해 감정적 협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에 대한 근본적으로 깨진 접근 방식이며 솔직히 그가 왜 어느 쪽과도 관계가 없는지 아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미혼모로서 얼마나 많은 파티를 놓쳤는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아이들의 어머니는 멍청이가 아닙니다. 이 관계 상점을 떠나십시오. 이것은 연중 무휴 24시간 우리의 다른 사람에게 쉐르를 할 일이 아니며 내 경우 중요한 다른 사람은 그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볼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었고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은 계속 그의 하녀가 될 것입니다. 돈 가방은 당신이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아니라 당신을 위해 당신을 존경하고 아껴줄 사람을 찾으세요. 지금 이 남자는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감정이나 경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당신이 더 이상 자아감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을 소비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사람에 관한 것이고 아이들에게는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하도록 당신을 조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그의 조작이 실패했을 때 당신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이제 그의 조종에 빠지지 않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믿도록 가스라이팅하고 있습니다. 사그는 이제 당신이 자신의 방식으로 사물을 보도록 하기 위해 침묵 치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자신을 구하고 이혼 서류를 남겨두고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죄송합니다. 당신은 멍청이가 아닙니다. 이야기 3내 아내가 곧 겪어야 할 이야기. 한 달 동안 우리는 함께 잠시 휴가를 보내고 일이 우리 둘 모두에게 혼란스러워서 지금까지 쉴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4일의 휴가를 요청했고 우리는 우리 집에 갈 예정입니다. 멋지고 작은 해변가 숙소입니다. 우리는 함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를 정말 고대하고 있습니다. 멋진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작은 마을과 체크아웃할 수 있는 다른 장소가 있어 매우 기대됩니다. 며칠 전 제 여동생이 남편과 결혼식은 없고 온라인으로 법원 형식으로 진행하거나 어쨌든 그들은 정말로 신혼여행을 가고 싶어 하고 편리하게도 그녀의 남편이 출장을 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 해변 별장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5월 중순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가도 된다고 말했지만 목요일까지는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도착하는 때 그들의 문제는 일이고 다음 주말에만 시간이 있으니까요. 나는 그녀에게 안 된다고 말해야 했어요. 우리는 4일을 모두 사용하고 싶어서 이미 휴가를 요청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변경할 수는 없지만 남편이 떠나기 전에 신혼여행을 꼭 가고 싶어 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녀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다른 때 휴가를 갈 수 있을 때 우리 자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고 그녀 말이 맞지만 제가 요청한 날 외에는 일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미니 휴가를 가지라고 요청한 날은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태어난 이후의 요점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동생은 그가 떠나기 전에 좋은 신혼여행을 원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우리에게 극도로 화를 냈습니다. 우리는 아내와 내가 소유한 정보입니다. 해변가에 있는 집이지만 가끔씩 가족들이 사용하도록 놔두었는데 그곳은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녀가 지금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외에도 가지 댓글에 대해 요구하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그녀의 주장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오랫동안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고 남편이 그렇게 오래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운입니다. 날짜는 지났지만 아이를 기대하지 않았더라도 살 것이라고요. 당신은 멍청이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의 집이고 멍청이가 아니며 아니 당신은 약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휴가를 갈 수 없습니다. 부모가 된다면 더 이상 단순한 부부가 아닐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 될 것입니다. 아기나 유아와 함께 휴가를 보내는 것은 사실 부부로서 휴가를 보내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경험입니다.
휴가는 전혀 다른 곳에서 육아를 하는 것일 뿐이고 그녀는 신혼여행을 위해 다른 곳으로 갈 수. 그것은 당신의 비치하우스이고 당신이 먼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신의 비치하우스에 대한 당신의 계획은 당신의 비치하우스에 대한 그녀의 요구보다 먼저 그녀는 훨씬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박한 신생아를 가진 부부는 그녀의 자격과 멍청함이 놀랍다고 그녀에게 그것이 당신의 재산이라고 말하므로 그녀에게는 단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5월입니다. 내 말은 어서 아니면 절대 안 하겠다는 뜻이고 그녀가 계속 밀어붙인다면 바랍니다.